안녕하세요. 저마다의 생명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꽃피우는 생명의 정원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강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바로 해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학물질, 미세먼지, 환경호르몬,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독소들이 쌓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을 살리는 건강한 해독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 평소에도 챙겨 먹고 있는 해독 음식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추천하는 내 몸을 살리는 해독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녹두입니다. 녹두는 녹색빛의 작은 알갱이 모양을 한 콩과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녹두가 정말 좋은 해독 음식입니다. 녹두는 100가지 독을 해독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한약을 먹을 때 녹두 섭취를 금지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녹두의 해독작용이 너무 뛰어나서 한약의 효능까지 해독시켜 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녹두의 해독작용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시겠죠? 녹두에 들어있는 아르기닌과 글리신은 체내에 있는 독소 배출에 탁월하고요. 녹두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사포닌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항염증 역할을 합니다. 그럼 해독에 좋은 녹두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녹두죽을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저는 녹두를 상비약으로 항상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몸이 조금 안 좋다 싶으면 바로 꺼내서 녹두죽을 만들어 먹습니다. 녹두를 보통 하룻밤 불려두었다가 녹두만으로 죽을 끓이기도 하고 또는 쌀을 곁들여서 죽을 만들어 먹습니다. 물론 하룻밤 불릴 시간이 없으면 씻은 그대로 오래 끓여서 녹두죽을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만든 녹두죽은 그냥 먹기보다는 된장으로 간을 하거나 먹을 때 된장을 조금씩 곁들여서 먹으면 맛도 좋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된장 자체도 좋은 해독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독에 좋은 녹두는요,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거나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도 좋은데요. 한 번씩 녹두죽을 드시면 오랫동안 쌓인 약 성분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기력을 회복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녹두를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녹두밥입니다. 잡곡밥을 하듯이 녹두를 충분히 넣어 밥을 지어 먹는 것인데요. 일반 밥솥에 밥을 하시는 경우라면 녹두를 불려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압력밥솥을 사용하신다면 그냥 씻어서 압력지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녹두는 조금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마늘을 함께 넣어서 밥을 하는 것도 좋은 영양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몸이 좋지 않을 때 녹두를 씻고 불리고 녹두죽까지 끓이려면 시간이 걸리고 조금 귀찮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녹두를 갈아 놓은 녹두 가루도 사서 냉동실에 두었다가 급할 때는 녹두 가루를 물에 풀어서 죽을 쏘아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쉽고 간단하게 녹두의 해독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두 가루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아주 좋은데요. 특히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간 세안제 등을 사용하면 피부가 간지럽거나 트러블 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피부가 연약한 어린이나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의 경우 녹두 가루를 푼 물에 목욕을 해도 좋고 물에 가루를 풀어서 세안제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녹두 성분이 들어간 세안제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청포묵과 숙주나물의 공통점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모두 녹두와 연관이 있다는 것인데요. 하얗고 부드러운 청포묵은 녹두로 만들고요. 베트남 쌀국수에 함께 나오는 숙주나물이 바로 녹두를 싹 틔운 나물입니다. 그러니 청포묵과 숙주나물도 평소에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둘 다 우리 몸을 맑게 해주는 해독에 좋은 식품들입니다. 녹두는 이렇게 좋은 해독 음식이지만 녹두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녹두 자체의 성질은 조금 차고 내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몸이 차갑거나 몸이 너무 허약하신 분들,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 임산부 등은 장기 복용하는 것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도 몸이 조금 찬 편인데요. 몸이 안 좋을 때 해독 효과를 보기 위해 최대 3번 정도까지 먹고 그보다 더 많이 연이어서 먹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혹시 몸이 차거나 약하신 분들의 경우는 녹두, 삼계탕 등으로 그 성분을 보완하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해독 음식 첫 번째로 녹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녹두 활용법을 잘 활용하셔서 건강한 일상 잘 꾸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강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바로 해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요인들로 몸속에 독소가 축적되기 쉽고 또한 피로로 인해 활성산소가 생성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해독, 바로 디톡스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은 디톡스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으세요? 저는 이것이 떠오릅니다. 디톡스의 대표 음식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한 음식으로 유명하죠.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레몬은 뛰어난 해독 효과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피부 미용, 피로 회복, 소화 기능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레몬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레몬즙을 음식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레몬즙은 이미 샐러드 등 드레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베트남 쌀국수나 고기 요리 등에도 레몬 한 조각이 곁들여서 나오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레몬은 살균력이 뛰어나서 음식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안 좋은 물질들을 살균해주고 고기 등에 있는 비린맛 등을 잡아주고 레몬의 상큼한 향은 음식에 풍미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레몬의 효능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레몬수를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미용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레몬수를 만들어 먹는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몬물을 마시면 좋은 점을 정리해 볼게요. 레몬에는 비타민C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죠.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와 구연산은 피로를 회복하고 몸 안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효율적으로 배출하여 디톡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쉽지 않죠. 레몬 물을 마시면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과 비타민C가 보충되고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마시는 음료수에는 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마시는 음료수 대신 레몬수를 마시면 레몬에 들어있는 렉틴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몸에 붓기를 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레몬수의 원자 구조가 위의 소화액과 비슷하므로 간의 담즙 생성을 활성화하고 음식의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레몬수는 소화 불량이나 배탈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몬수를 마시면 그 시원하고 상큼한 맛과 향 덕분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합니다. 레몬의 노란색과 상큼한 맛을 느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기분을 업시키고 삶에 활력을 주는 것도 레몬의 중요한 효능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레몬수를 만들어 볼까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의 양에 따라 아니면 자신의 입맛에 따라 레몬 1개 또는 2분의 1개를 즙을 내어 물에 넣고 잠시 우려낸 뒤 마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즙을 내는 것도 귀찮아서 레몬을 4분의 1 조각으로 잘라서 냉동 보관했다가 1리터 물병에 한두 조각 넣어 우려낸 다음 물 대신 수시로 마십니다. 레몬을 이용할 때는 세척이 중요한데요. 레몬은 농약이 있기도 하고 레몬에 왁스 코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레몬을 구입했을 때 베이킹 소다나 소금을 이용해서 레몬 표면을 충분히 세척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귀찮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씻어서 레몬 즙만 짜내어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과일들은 껍질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되도록 국내 생산된 무농약 또는 유기농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레몬을 구하기 힘든 계절이나 레몬을 세척 보관하기 힘들다면 시중에 판매하는 레몬즙을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때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레몬 원액 100%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저의 경우는 겨울이 되면 레몬을 꿀에 절인 레몬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십니다. 겨울에는 찬물보다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좋은데 따뜻한 물에 레몬즙을 타면 신맛이 강해집니다. 겨울에는 왠지 달달한 레몬차가 좋아서 즐겁게 마시는 방법으로 달콤한 레몬차를 즐겨 먹습니다. 여름에는 레몬청을 탄산수나 얼음을 넣어서 가끔 시원하게 마시기도 합니다. 혹시 민트 같은 허브가 있다면 함께 곁들여주면 여름철 시원하고 상쾌한 음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레몬은 매우 신맛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위장 기능이 너무 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아 부식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드실 때 빨대를 이용하시거나 드신 후 양치를 하시거나 물로 입을 헹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디톡스의 여왕 레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종 독소와 스트레스에 취약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레몬을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각종 화학물질과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건강법으로 해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녹두와 레몬을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 몸을 살리는 건강한 해독 음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해독 음식을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몸을 살리는 해독 음식 세 번째는 미나리입니다. 향긋하고 특별한 향이 있는 미나리도 아주 좋은 해독 음식입니다. 미나리는 물 웅덩이에서 자라면서 그 물을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미나리가 꼭 들어가는 음식이 생각나는 것이 있으세요? 미나리는 매운탕이나 해물 음식에 꼭 들어갑니다. 미나리의 맛과 향이 해물 요리의 비린맛을 없애주고 맛을 더욱 향기롭게 해주는 이유도 있지만 미나리가 특별히 해물의 독을 해독하는데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생선 중에서도 버거에 독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미나리는 보고에 들어있는 미량의 독을 제거합니다. 때문에 보고 요리에는 미나리가 꼭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거의 독은 전문 요리사를 통해 반드시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물을 먹을 때는 미나리를 함께 먹으려고 합니다. 해물탕이나 생선찌개에는 미나리를 넉넉하게 넣어 먹고요. 회나 다른 해물을 먹을 때는 미나리를 초고추장에 버무려서 함께 먹습니다. 몸이 많이 좋지 않을 때는 미나리를 끓여서 그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간편하고 안전하게 미나리의 효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나리의 효능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미나리는 뛰어난 해독작용으로 몸 안의 중금속과 나트륨을 배출합니다. 간 기능을 개선하고 알코올 대사를 도와 간의 독성 물질을 해독해줍니다. 그로 인해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뇨작용을 통해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 내에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균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슘이 풍부해서 부종 해소에 도움이 되고 미나리에 들어있는 엽산은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적혈구를 생성해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과한 섭취는 주의해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미나리는 기본적으로 소화와 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소화기가 약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량 섭취 시 설사, 소화불량, 복통, 어지러움 등이 유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미나리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미나리는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소화를 느리게 해서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이미 당뇨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혈당이 낮아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물론 앞서 언급한 부작용은 미나리를 과하게 섭취했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이긴 하지만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스스로 살피고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나리는 뿌리를 통해 중금속을 흡수해서 정화하기 때문에 뿌리 부분의 중금속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미나리를 드실 때는 뿌리 부분은 잘라내고 요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나리가 자라는 환경이 물 웅덩이이고 이로 인해 벌레들이 있을 수 있으니 미나리를 요리할 때는 되도록 익혀서 드시거나 혹시 생으로 드실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오늘은 해독에 좋은 음식 세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해물 음식의 해독에 탁월한 미나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히 해물과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술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미나리를 자주 드시고 건강한 일상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독의 끝판왕 샐러리 주스, 효능부터 해독 효과를 최대로 살릴 수 있는 복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몸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유해물질과 독소에 노출되며 이들이 체내에 축적될 경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해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되기도 하고 화학물질이 가득한 식품은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이 들어오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체내에 쌓인 독소들은 우리 몸에서 피로감, 두통, 소화불량,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와 면역 저하 등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독성 물질과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해독 음식 시리즈. 제가 정말 추천하는 우리 몸을 살리는 해독 음식 네 번째는 해독의 끝판왕, 샐러리입니다. 샐러리라는 이름을 들어는 보았지만 우리나라 식단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쓰이는 식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샐러리가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이, 토마토, 당근 같은 채소류에 비해서 저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식재료였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의 건강에 관심이 있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책을 출간하는 샨티 출판사에서 샐러리 주스라는 책을 낸 거예요. 아니 무슨 샐러리 주스 하나를 주제로 책 한 권이 나와? 하는 생각으로 책을 읽어보고는 샐러리가 정말 해독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건강을 위해 샐러리 주스를 꾸준히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몰랐는데 외국에서는 샐러리 주스 건강법이 헐리우드 스타들과 SNS에서 매우 유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SNS 유행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지만 샐러리 주스 건강법을 제안한 앤서니 윌리엄은 현재 팔로워가 430만 명에 가깝고 기네스 펠트로, 실버스타 스텔론, 킴 카사디안 등 유명인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샐러리 주스를 마시고 건강이 좋아졌다는 인증을 하면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속되는 운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샐러리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이 샐러리 건강법을 다루고 의사들도 추천하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 꽤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좋은 치유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책을 읽고 책에서 추천한 방법으로 샐러리 주스를 꾸준히 마시고 있고 그 효능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피로감 개선, 체중 감량, 피부결 및 안색 개선 등의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외에도 샐러리 주스에 다양한 후기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건강에 좋다는 샐러리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샐러리에는 풍부한 무기질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몸속에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하고 몸속 깊이 쌓여있는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해독 효과가 뛰어납니다. 샐러리에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고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샐러리는 칼로리가 매우 적고 수분이 많아 좋은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샐러리를 씹는 행위가 배고픔을 줄이고 포만감을 유발하는 호르몬의 방출을 촉진하여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샐러리에는 전해질이 풍부해서 몸속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샐러리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가 항산화 작용을 하고 소염 효과가 있어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프탈라이드 성분이 자연적인 이뇨작용을 도와서 부종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샐러리 주스 책을 읽어보면 정말 다양한 건강 문제에 샐러리 주스가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낄 때 그 이야기들을 단순화하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여러 독소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해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에서는 나트륨 클러스터염이라는 성분을 언급하면서 이 성분이 우리 몸속의 다양한 바이러스와 독성 물질을 중화하고 해독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샐러리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책에서 저자 앤서니 윌리엄이 샐러리의 이런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것을 전혀 섞지 않고 순수하게 샐러리로만 즙을 내서 마시는 샐러리 주스입니다. 먼저 샐러리 한 단을 준비합니다. 녹즙기를 이용해서 샐러리의 즙을 짜냅니다. 녹즙기가 없을 경우는 샐러리를 믹서기를 이용해 갈아줍니다. 단, 이때 순수한 샐러리만 사용하고 물은 추가하지 않습니다. 믹서기를 이용해 갈아준 것을 면보를 이용해 즙만 짜냅니다. 짜낸 즙 16온스, 곧 470ml 이상을 마십니다. 책에서 앤서니는 470ml가 샐러리의 효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최소 용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샐러리 주스는 공복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 아침에 일어나서 물이나 레몬수를 먼저 마셨다면 30분 정도 간격을 두고 샐러리 주스를 마십니다. 샐러리 주스를 마시고 나서 30분 이상 간격을 둔 다음 다른 음식을 먹습니다. 한번 착즙한 즙은 24시간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이 샐러리 주스를 알린 책의 저자 앤서니 윌리엄이 샐러리 주스의 효능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이섬유를 섭취하기 위해서 샐러리를 통째로 갈아서 먹거나 직접 씹어 먹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 앤서니 윌리엄의 대답은 충분한 양의 에센스를 취하고 효능을 최대치로 올리기 위해서는 섬유질을 걸러낸 즙을 내어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샐러리 자체를 씹어서 섭취할 경우는 정말 많은 양을 먹어야지만 앤서니 윌리엄이 말하는 16온즈에 해당하는 양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앤서니 윌리엄이 추천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샐러리 100%의 원액을 마시는 것이 쉽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잎은 잘라내고 줄기로만 즙을 내어 마시면 훨씬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고요. 사과나 당근과 섞어서 주스로 시작해서 차차 샐러리의 비율을 늘려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책의 저자 앤서니는 물, 다른 과일, 식초, 꿀 등 어떤 것도 섞지 않은 순수 샐러리를 착즙한 원액 주스가 치유 효과에 가장 좋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샐러리의 다양한 효능들이 구체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 내용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은 책 샐러리 주스를 참고하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샐러리 줄기는 생각보다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맛으로 먹기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샐러리 스틱만 따로 모아두었다가 입이 심심할 때 간식으로 먹기도 합니다. 다이어트, 잇몸 건강, 그리고 구취 해소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샐러리를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아삭아삭한 식감과 함께 포만감을 줍니다. 건강에 좋은 해독 스프, 야채 스프 등에도 샐러리를 넣으면 향긋한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샐러리를 장아찌로 만들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줄기와 잎을 함께 잘라 넣어 장아찌를 만들어도 좋고 저는 샐러리 착즙 주스를 먹으면서 잎을 많이 넣으면 쓴맛이 강해져서 줄기는 착즙해서 먹고 남은 잎은 장아찌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샐러리는 냄새 제거에 효과가 좋은데요.
샐러리를 착즙하고 남은 건더기를 냉장고에 넣어두면 냉장고 냄새 제거에 효과가 좋습니다. 단, 효과를 보려면 많은 양이 필요하고 저는 냉장고에 오래 두지는 않고 며칠 간격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과다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아주 드물게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도 있으니 섭취하면서 자기 몸의 반응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산부의 경우도 자궁을 수축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디톡스의 끝판왕이라고도 불리는 샐러리 주스를 통해 건강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환경오염, 약물 복용, 유해한 식습관, 과음, 과로 등으로 인해 몸 안에 다양한 독소들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물질들을 처리해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독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해 해독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을 살리는 해독 음식 5번째는 바로 해조류입니다. 해조류에는 대표적으로 미역과 다시마, 김 등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해조류,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조류는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는 디톡스 음식입니다. 실제 스페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90일 동안 클로렐라 등 해조류 추출물을 먹은 이들의 체내 수은과 주석 수치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해조류에는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데요. 이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 개선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알긴산 등 식이섬유는 쉽게 불어나 포만감을 주고 당질 흡수도 느려서 혈당이 빨리 오르지 않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해조류에는 갑상선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인 요오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갑상선은 요오드를 사용하여 신진대사, 성장 및 발달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우리 몸에서 피로감 완화, 체중 개선 등의 효과가 있고 갑상선에 방사성 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해조류는 미네랄을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은 매우 소량이 필요하지만 우리 건강에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미네랄이 부족하기 쉬운데 해조류는 이런 다양한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식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 식단에 혹시 그게 어렵다면 하루에 한 번은 꼭 해조류를 식단에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청소부, 해조류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나라는 바다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상 식단에서 해조류를 접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외식에 많이 의존하는 요즘에는 식단에 균형 잡힌 해조류를 접하기가 어렵고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해조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해조류를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다시마를 사용한 육수를 국과 반찬 등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물 요리에 시원하고 감칠맛을 내기 때문에 맛있는 육수에는 꼭 다시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육수를 끓일 때 다시마를 충분히 넣고 끓여낸 다시마는 그냥 버리지 않고 잘게 채 썰어서 국에 다시 넣어서 되도록 다시마를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김밥이나 콩나물밥, 곤드레밥 등을 할 때면 밥에 다시마를 넣어서 밥을 하면 밥에 윤기가 흐르고 밥 맛도 더 좋아집니다. 현대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을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먹는 것입니다. 미역국은 우리나라에서 산모들이 아이를 낳은 다음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으로 유명하죠. 미역국은 열량이 낮으면서도 풍부한 미네랄로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이 몸이 축나지 않게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음식으로 추천드립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해조류 중에 하나가 김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은 외국에서도 인기가 있고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사갈 정도로 유명합니다. 기름을 발라서 굽고
맵고 소금을 살살 뿌린 조미김은 흰 쌀밥에 먹기만 해도 너무 맛있죠. 하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이라면 되도록 햇김을 기름을 바르지 않고 생긴 그대로 또는 아주 살짝 구운 다음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 좋은 김은 살짝 굽기만 해도 매우 맛있습니다. 그 외에도 톳, 감태, 매생이, 꼬시래기 등 해조류를 다양하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요오드는 우리의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요즘은 기능의학을 중심으로 요오드의 섭취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존 의학계의 상식은 갑상선 기능 이상의 요오드 섭취를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이미 요오드 보충제를 복용 중인 경우 갑상선 질환에 대한 요인과 치료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변에 신뢰할 만한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 각자의 몸 상태에 맞춰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을 살리는 해독 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가 실제로 제 몸의 해독과 건강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효과 좋은 해독 음식들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추천하는 해독 음식 5가지는 바로 녹두, 레몬, 미나리, 샐러리, 해조류입니다. 각각의 효능과 일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추천해 드렸으니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모두 제가 일상에서 직접 실천하고 있는 건강법들입니다. 알려드린 내용들 일상생활 속에서 잘 이용하시고 건강한 하루하루 만드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일상이 건강하고 편안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는 생명의 정원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